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제가 뭐, 지금 조국 전 장관의 그 딸이 입시 부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물론 따님이 대학원도 가고, 또 의대도 가고, 뭐 이런 거가 있으니까 학교가 여러 개가 나오죠. 도대체 뭔 얘기를 했는지조차도 아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저 역시도 잘 기억도 안 납니다. 그만큼 뭐 별의별 이유로 다 했잖아요. 뭐 동양대 봉사 시간도 얘기하고 공주대도 나오고 단국대도 나오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왔죠. 그런데 어제 국민일보에서 단독 공주대 조국 딸 인턴십 문제 없다. 검찰과 정반대 결론이라고 하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어요. 지난달 초 논문 제3저자 등재 문제 없음 결론. 검찰은 공소장에 접신물 갈고 논문 초록 저자 등재라고 써놨지만 이런 결과하고는 정반대다라는 결론을 공주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담당 교수가 대학 동창인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했다고 한다. 검찰 수사 결과와 매우 다르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씨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선인장 등 작은 동식물을 키우면서 생육일기나 독후감을 작성해 김모 교수에게 비정기적으로 보고했다. 이런 활동은 지금도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즘 학교 내에서 이런 활동을 많이 합니다. 2009년 5월 7월에는 한 달에 한두 차례 공주대 연구소에가 식물의 접시에 물을 갈아주는 등 간단한 체험 활동을 했다. 그런데도 4개의 인턴 확인서를 받았다. 검찰은 또 조 씨가 2009년 국제학술대회 당시 포스터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포스터를 발표했다는 이유만으로 제3저자로 허위 등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제가 기억도 안 나고 이 방송을 듣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읽다 보니까 다 읽게 되네요. 임모 공주대 연구윤리위원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조사 결과 조 씨는 조류 배양 및 학회 발표 준비라는 인턴 과제에 충실히 임했다며 김 교수와 조 씨가 2008년 7월 주고받은 이메일을 봤는데 관련 과제에 대해 서로 진지하게 피드백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말했다. 검찰의 공소 내용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3학년생이 과외일로 하는 인턴 활동에 얼마나 더 집중할 수 있었겠느냐며 생명과학에 관심이 있으니까 하는 활동인데 교수의 지시를 받고 과제를 다 했는데 뭘 더 요구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연구윤리위는 조 씨가 학술활동 발표 초록의 3저자로 등재된 것도 담당 교수의 재량으로 결론지었다. 임 위원장은 주요 논문이 아니라 A4 용지 4분의 1쪽짜리에 불과한 초록은 가운데 이제 포스터의 제3저자로 들어간 거다며 조 씨가 국제학술대회 발표장에서 질의응답을 담당했으니 담당 교수가 제3저자로 충분히 등재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인턴 확인서가 4번 발급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대학에서는 확인서가 2개뿐이 없다. 10년이 지난 일이라 학교엔 기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공주대 관계자는 윤리위의 이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안 재조사 계획에 대해서 현재로선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 교수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이어 이미 결론이 내려진 사항인데 검찰 공소로 또다시 논란이 되니 골치 아프다고 말했다가 이제 국민일보의 발표 자료인데요. 사실 제가 재밌는 것은
교사들 중에, 모든 교사는 아니고요. 교사들 중에 입시를 조금 안다는 교사들조차도 제가 알기에 저 사람은 입시를 좀 아는 사람인데 라는데도 그 조국 자녀의 그 입시 비리에 대해서 이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는 교사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꽤 많이 봤습니다. 그때는, 그 당시 10년 전에는 엄마 찬스? 엄마 찬스가 됐던, 아빠 찬스가 많았던 시기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물어봤거든요. 웬만하면 대화를 안 나누려고 하다가, 왜냐면 저하고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어서, 이게 꼭 그렇다고 그분들이 꼭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또는 그분들이 꼭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거나 이런 관계도 아닙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누구를 더 지지하는지. 다만, 암묵적으로 누구일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은 가능하죠. 하지만 민주당 쪽을 지지할 것 같은 그런 교사 역시, 입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 교사 역시 그런 말을 하기에 제가 매우 놀라웠죠. 그래서 아니 형님 왜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하니까 아니 난 지금 논쟁하고 싶진 않으니까 논쟁까지 끌고 가지 말고 그냥 얘기만 좀 해달라고 하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취지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건너 아는데라고 덧붙이더라고요. 그 말까지. 그러니까 살짝 그런 개인적 경험까지 갖고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지금 그럴 것이다라고 가정하고 조국 장관을 이렇게 질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전에 저희 직원들도 사실 초창기에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 욕을 많이 했었어요. 아마 거기에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우리 직원들 중에 그 친구가 이게 점심을 먹으면서 무슨 썰을 풀어놨는지 그거가 덧붙여서 더더욱 그랬는지 어찌됐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얘기를 했죠. 도대체 뭐가 불만인지 난 이해를 못하겠다. 아니 불만이라기보다는 뭐가 의혹이 있다는 거지? 나를 좀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동안에 조국 전 장관이죠. 조국 전 장관이 조국 교수 시절에 얼마나 올바른 말을 많이 했냐. 그런데 지금 결국 딸내미는 저런 문제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딸내미가 저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직 밝혀진 게 없는 것 아니냐. 밝혀진 게 없는데 그럴 것이다라고 신문의 말을 믿고 이렇게 간다는 게 웃기지 않냐. 라고 하니까 그 중에 한 직원이 저에게 감정이 상했다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의 어쨌든 그런 이유로. 그래서 감정이 상했다니까 내가 할 말은 없다만 나는 그거 가지고 감정은 상하지 않더라 라고 얘기하고 더 이상 논쟁을 이끌어 가진 않았으니까 논쟁이라기보다는 대화를 이끌어 가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공주대에서 이런 발표가 그러니까 이제 확인을 하고 국민일보가 기사화를 한 거 아니에요? 사실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또 얘기해보면 누구 편을 드니 이런 말씀을 드릴까봐 제가 더 이상 논쟁이라기보다는 이것을 말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찌됐건 결과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상했다는 것은 그 개인의 감정이니까 제가 침투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조국 전 장관의 딸이 했던 그런 활동이나 이런 거에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 딸이 제대로 입시를 치렀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 고려대를 입학했던 그것에 대한 전형은 분명히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라 실기 특기자 전형이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또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요즘의 아이들이 이 똑똑한 것을
아마 여러분, 우리 학부모님들은 내 자녀도 물론 가끔 똑똑한 면을 발견하겠지만, 똑똑한 아이들은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똑똑합니다. 근데 그게 그 아이의 모든 면에서 다 똑똑함이 막 똑똑똑똑똑 묻어나는 아이도 있지만, 그리고 가끔은 그렇게 똑똑하면서도 멍청한 구석이 보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를 가르쳐 주면 그것에 정말 대안 제시 능력이나 창의력이요, 또는 비판적 사고 능력이 매우 우수한 아이들이 있어요. 우수한 구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저는 학생들하고 대화 나눌 때 가끔은 정말 놀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한, 그러니까 학업 역량에 묻는 질문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보면, 아, 요즘 아이들은 이래서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방탄소년단, 걔네들은 뭐 연예인이니까 뭐 이렇게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방탄소년과 같은, 우리 세대에 방탄소년과 같은 역량을 발휘한 사람은 없었죠. 물론 노력을 한 사람들은 많이 있죠. 또 왜 샤인가요? 아니, 샤인 맞나? 아니, 그 누구야? 강남스타일 부른 가수가, 샤이 맞네요. 싸이. 강남스타일 불렀던 그 친구처럼 뭐 정말 톡 튀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쟤는 안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구죠? 이게 자유한국당의 그 나경원 대표의 아들에 대한 문제 역시, 뭐 지금 해외에 가 있고 뭐 어떻다고 하잖아요. 그 아이에게 연구실을 빌려줬던 행위는, 그건 분명히 엄마 찬스잖아요. 그리고 그 교수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을 했고요. 조국 전 장관의 딸의 이 대학이나 대학원의 관계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이 아이가 똑똑해서 그런 거라고 명쾌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사람은 권력이 있고 이 사람은 권력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나경원 대표가 권력이 셉니까? 아니면 누구죠? 조국 전 장관의 권력이 셉니까? 눈에 보이시잖아요. 아니,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란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어쨌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입시의 문제를 바라보든 아니면 이 조국 전 장관의 딸내미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 좀 멀리서 또 쳐다봐 보면 보이거든요. 저는 뭐 지금도 조국 전 장관의 그 딸의 그 여러 가지 문제에 나왔던 것들은 다 진짜 그 썰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짓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찌됐건 법정에서 가려지겠죠. 그리고 그 법정이 정말로, 저는 정말로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기를 너무 바랍니다. 뭐 어찌됐건 저는 뭐 꼭 지금 판 검사들이 꼭 그렇게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뭐 최대한 믿어볼 때까지 믿어봐야죠. 뭐 아니라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했고요.